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마지막 영상, 너무 늦은 시간에 전달드리게 돼서 아마 많은 수호천사님들이 이미 잠을 주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제가 늦게 올리게 됐기 때문에 늦게 올렸지만 그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신나는 소식들 하나씩 전달드려 볼 건데, 신나는 소식보다는 좀 이번에는 확실히 수호씨가 말씀드렸던 이 목소리를 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부당함과 부당대우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 관련하여 그 어떠한 꼬투리도 잡을 수 없다. 그 어떠한 방송과 음악 프로그램, 심지어 팬들조차도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에게 뭐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몇몇 인원들이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팬덤 모두의 목소리가 아니듯이 현명한 영웅시대 분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영웅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좋은 이야기로 이용하면 좀 그나마 나은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함께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라는 등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황영웅 동생을 보고 임영웅님이 깜짝 놀라서 까무라쳤다는 등,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최근에 벌어들인 이 매출 금액 580억 원에 대해서 임영웅님의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썸네일의 영상들, 이제 국내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영웅님의 출국이 이미 저번 주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지금 요번 주말에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지금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저번 주 초가 어떻게 임영웅님이 출국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쏟아내고 남의 영상을 그대로 편취한다거나 따라하는 모습들, 참 각양각색의 한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이런 걸 제가 하나 찾게 됐어요. 지금 영상을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I'm here로 the final, 자, 개봉 인사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위에 보이십니까? 긴급 속보라고 돼 있어서, 임영웅의 도움으로 박서진은 허름한 집을 떠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탑식스는 박서진에게 임영웅이 준 집들이 선물값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다. 박서진이 피처럼 울었다. 말이 됩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죠. 자,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베트남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누르시지 말고 이 글자 제목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나오는 요 글자 제목, 요걸 잘 읽어보시면 한국말이 좀 이상한데? 어순이 뭔가 안 맞는데?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한데? 조선족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한국말을 한다? 100% 베트남 채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완전 한국말이에요. 너무 유창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너무 좀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런 건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가짜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입니다.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임영웅님에 대한 가짜 소식이요, 나쁜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박서진님에게 집을 사줬다. 야,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자, 저런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들 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영상들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 시청해서는 안 되겠다. 수호씨의 영상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런 가짜뉴스를 시청해 주다 보면 저런 영상이 유튜브로만 영웅님의 소식을 접하는 분들에게 엄청 번지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수호천사님들이 항상 댓글로 그런 말씀을 남기시죠.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보는데 도대체 누가 저런 걸 보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모르고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고 댓글로라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임영웅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방송가에서도 만연했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서울가요대상 시상식, 이런 시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공정성 논란이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절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예의주시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KBS 뮤직뱅크 빵점 사태입니다. 자, 이 빵점 사태.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죽했으면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린 기사에서도 주말에 얼굴 도장을 안 찍어줘서 2위를 했다? KBS의 임영웅 논란, 경찰 수사까지 가나? 이 기사가 나온 이후로 실제로 진행이 됐고 경찰 수사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너무 수사 과정이 더디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경찰 수사의 내사 과정까지 함께 조사가 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현직 언론 기자분 기자 출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직 언론 기자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재근님의 이야기도 항상 이 공정성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기사를 말씀드리곤 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안진용 기자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빵점 사태에 대하여 굉장히 소신 발언을 하셨어요. 소신 발언을 했고 이게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만의 뇌피셜, 비전문가가 혼자 막 중얼중얼대는 그런 뇌피셜이 아니라 안진용 기자님이 직접 법조인인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해서 요번 빵점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체크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최근에 제기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민원 제기. 애시당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빵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 영웅시대 팬들이 아니라 평소에 방송의 공정성이 굉장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의의 철퇴를 내리는 시청자가 민원 제기를 했죠. 이걸 근데 자꾸 안티들이 영웅시대 분들이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자꾸 좀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는 요번 내사 과정도 수사 심의 과정을 좀 체크해달라라는 민원 제기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했다라는 헛소리를 자꾸 안티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데 네,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지만 자꾸 그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꼬집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민원 제기 내용이 어떻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원 제기가 너무나 이 수사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벌써 9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아무런 진척이 없냐? 라는 민원 제기를 하자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누구누구 경이다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담당 수사관의 수사 지연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 접수된 민원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소속 조사관에게 배당할 예정이며 신속히 연락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이 답변서를 이 안진용 기자님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제보를 받은 내용 이후로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이 안진용 기자님이 직접 자신과 이제 인연이 있는 변호사님에게 직접 문의를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문의를 했느냐? 변호사분을 통해서 지난해 임영웅 씨의 이 뮤직뱅크 출연, 이 누구냐면 노정원 변호사라고 이렇게 법조인 분께 직접 안진용 기자님이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노정원 변호사님이 보니까 안방 판사라던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변호사님 같고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출신이고 법무법인 회사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막강한 법조인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해 임영웅 씨 뮤직뱅크 출연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있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거냐? 그러자 방송 점수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업무를 전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적용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점수가 매겨지는 걸 방해한 행위를 말하냐라고 묻자 전형적으로 그런 행위를 꼬집는 게 업무 방해 행위라고 합니다. 이 업무 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걸 처벌하는 규정인데 방송 점수 조작을 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위계에 해당하는 업무 방해 행위라고 합니다. 뭐 알 수 없는 외압, 압력에 의해서 뭔가 내부적인 시스템이 조작됐기 때문에 임영웅 님이 가수라는 업무를 해나가면서 음악방송에서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 업무를 방해했다. KBS 제작진이 방해했다라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경찰 수사가 이제 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입건이 됐는데 지난해 5월에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8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물어보자 이 변호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통상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다거나 횡령, 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의 재산 같은 문제들이 뭔가 여러 소명 자료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는 금방금방 사건 해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째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봐도 뭔 사건이 이미 자료돼 있고 혐의가 의심되니 피의자 신분까지 전환이 됐는데 뭐 얼마나 많은 자료를 더 주고받고 있길래 도대체 이게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뭐가 일어났죠? 수사에 대하여 심의 신청을 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하여 최근에 서울경찰청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좀 조사해달라. 수사하는 과정이 어떤지 체크해달라.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 건데 수사심의 신청은 변호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말 그대로 경찰 수사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때 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의 이 수사 절차 전반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수사심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8개월간 길어진 이 경우에 대하여 수사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 길다라고 해서 이 재판부에서 경찰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심의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 측에다가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수사심의 신청을 해서 이것을 직접 진행하게 되면 상급 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이 다시 이관이 되어 진행이 되는데 이게 같은 기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수사심의라는 것 자체가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한 지방에 있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다면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수사 심의 과정이 의심스럽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 수사를 심의해보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체크를 하는 것이 영등포 경찰서의 상급 지방 영등포가 서울에 속해 있잖아요.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은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결국 임영웅님의 빵점 사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 심의 과정까지 민의 제기가 됐음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8개월, 9개월 수사가 지지부진 흘러가도 어떻단 얘기죠? 재판부에서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잘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용 기자님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됐는데 실질적인 사건 처리 지연이라고 보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이런 좀 빠른 상황 전개는 쉽지가 않냐라고 물어보자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은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소인이든 고소인이든 이 변호사들 간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경찰 수사가 좀 느려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딱 사건을 만들어서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넘겨도 이 경찰 수사가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작년 4월에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형사사법제도,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어떤 이 사법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니 변호사들의 75%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느린 진행 과정,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임영웅님의 이 빵점 사태만이 아니라 모든 경찰 수사가 느려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언론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기자들, 변호사들, 유튜버들, 많은 대중들의 의견이 뒤섞여서 이 사건이 커져야 경찰서도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드린다면 한 동사무소가 있는데요. 이 동사무소가 일 처리하기로 느린 걸로 유명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 처리를 느리게 하는 게 위법 사항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불법이 아니니까 그래도 기다리세요. 이렇게 갑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아무리 민원 제기가 많아도요. 이 민원 제기를 체크하는 상급자가 같은 동사무소 상급자예요. 그러면 흔한 말로 짬시킨다고 하죠. 이 군대 용어인데 그냥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누군가 유튜버에 고발을 하고 이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동사무소가 갑질을 한다. 이 내용이 뉴스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고 기사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들이 문제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지만 선순환 구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갑질을 한다거나 뭐 보복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갑질을 부린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고발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이게 올바른 선순환 구조의 유튜브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반대로 뉴스에 제보가 돼서 뉴스 영상으로 보도가 되고 언론 기자들이 올리니까 많은 기사를 통하여 대중들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경찰 측에서 이런 이슈가 되는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언론 플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힘을 움직이면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그것도 유리하게 나오죠.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빵점 사태를 보고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곤 하세요. 임영웅님에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왜 자꾸 안 좋은 사건 이야기를 다루냐? 경찰 수사 이런 단어만 봐도 막 손발이 떨린다. 물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고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한데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가요계가 건강해지려면요. 이런 큰 일들이 빨리 결과를 나타내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 안진용 기자님도 최후의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결국 많은 팬분들에게 그 대답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견으로 남겨달라. 변호사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고 경찰 수사 단계가 느려 터진 상황이지만 이게 그냥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팬분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냐? 그러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덤이 막 데모를 했다. 안티들이 신나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총알바지, 그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언론인들, 기자분들, 하재근님 같은 평론가분들, 맨 밑에 위치한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계속하여 사건화해서 경찰 측에서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 9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갈 수도 있어요. KBS가 공영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힘이 막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팩트가 나와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방송 점수를 획득할 만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지웠다 살렸다 반복하고 방송 점수 없었다라고 빵점을 줘버린 게 팩트인데 그 이상의 팩트가 도대체 뭐가 존재하냐라는 거죠. 하지만 KBS 뮤직뱅크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엄청난 자료를 냈다고 해요. 뭐 저희는 그 자료를 열람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자료가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엄청 많은 자료가 과연 있는지부터가 조금 의심이 됩니다. 아니, 빵점을 받을 만큼 방송 활동이 없었던 게 아닌데 빵점을 줬으면 이거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팽배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터 트로트나 불타는 트롯맨이나 이 공정성을 아예 우습게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조작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시청자들이 알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아니라는데. 이게 갑질이잖아요. 불편한 걸 불편하다.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갑질을 하는 존재들은 더욱더 갑질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 생태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라고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말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빵점뱅크 사태가 이제 안진용 기자님까지 직접 보도를 하셨어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는 채널입니다. 아마 이 얘기가 일파만파 번져 나갈 거고 KBS 뮤직뱅크 측에서도 이 영상을 체크하게 될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들이 무시하고 언제까지 경찰 측에서 수사 과정이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진행될지 저는 끝까지 두 눈을 뜨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게 비록 같은 영웅시대 분들이 뭐라 하실지라도 임영웅님의 저 정당함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건요. 충분히 경찰 측에서 혐의 입증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문제가 있는데 이걸 왜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리고 임영웅님 뿐만이 아니라 가요계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라도 저런 빵점뱅크 사태가 임영웅님의 2집 앨범, 3집 앨범, 10집 앨범에서도 발생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바꾸면 너무 늦어요. 지금도 늦었다. 지금도 해도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바뀌겠습니까? 변화는요.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큰 균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처음엔 굉장히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비 효과가 결국 나비의 날갯짓이 다른 지역에서는 큰 태풍이 되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수호씨의 나비 효과를 비판하시기보단 함께 응원을 해주신다면 임영웅님의 이 부당 대우들 우리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쟁취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방송 안 나가면 돼요. 그럼 다른 방송에서 또 그러면요? 그럼 그 방송도 안 나가면 돼요. 그럼 시상식에서 서울가요대상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요? 그럼 시상식 안 나가면 돼요. 그럼 영웅님은요, 방송도 못 나가죠? 시상식에서 상도 못 받죠? 음원 차트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음원 차트에서도 음악 안 올려요? 그럼 음원 차트에서도 빠지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호천사님들도 충분히 공감되실 거라 생각해요. 자, 내일 아침에도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위한 팩트 있는 소식, 소씨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전달드리게 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나아가 저희 어머니가 이 묵뉴스 수호씨의 두 번째 라이브 채널 있죠? 쇼츠 채널에 계속하여 임영웅님에 대한 리뷰를 올려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고정 댓글 이 영상마다 고정 댓글 최상단에 저희 어머니의 영상 링크를 제목과 함께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그거 댓글 눌러서
파란색으로 된 링크 클릭하면 바로 그 영상으로 연결되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또 신나고 힘차게 곧 만나요.